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욕실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평온하던 집안의 공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단순히 누군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소리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우리네 부모님 혹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운명의 경고음으로 들리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혹은 그저 평생의 습관대로 무심코 행했던 아침의 행동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기 72세의 이영수님이 계십니다. 영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부지런하고 강단 있는 어머니셨어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보일러 기름 한 방울도 아까워하셨던 분입니다. 겨울에도 춥게 지내는 게 건강에 좋다며 내복 한 장으로 버티셨고, 아침잠은 게으른 사람이나 자는 거라며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셨죠. 특히 영수님이 자랑스러워하셨던 건강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겨울에도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 냉수마찰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굳게 믿으셨으니까요. 사건이 벌어진 건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던 11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수님은 새벽 기도에 다녀오신 후 습관처럼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어머니가 씻으러 들어가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잠시 후 앞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놀란 아드님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영수님은 이미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입가는 살짝 돌아가 있었고 부르트지 않은 손은 허공을 휘젓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영수님은 단순히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지신 걸까요? 아닙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찍은 CT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친 게 아닙니다. 머릿속 혈관이 먼저 터져서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부지런함이, 평생을 지켜온 그 강인한 생활력이 정작 가장 취약한 계절인 11월을 만나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머리가 핑 도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찬바람을 쐬고 들어왔을 때 유독 뒷목이 뻐근하고 손끝이 저릿저릿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1년 중 뇌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뇌졸중 환자가 급증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뇌졸중을 겪는다고 하니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은 집안에 깔린 수도관과 똑같습니다. 지은 지 60년, 70년 된 오래된 집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녹슬고 얇아져 있습니다. 그 낡은 관에 갑자기 뜨거운 압력을 가하거나 꽁꽁 얼어붙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고도 없이 펑 하고 터져버려 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영수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아침 습관들이 낡은 수도관 같은 우리 혈관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이 수도관이 터지지 않게 잘 관리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지, 대학병원에서 2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확실한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의학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고쳐야 할 생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뇌졸중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아침잠이 없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본인이 찬물로 씻는 걸 즐기신다면 이 영상이 그분들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그럼 영수님의 그날 아침, 우리 몸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낡은 수도관이 터지기 직전에 그 긴박한 상황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영수님의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고가 나기 직전 그분의 혈관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셨는데 왜 하필 그때 쓰러지신 거야? 운이 나빴던 건가? 하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수님의 그날 아침 행동은 마치 화약고에 불을 붙인 성냥개비와 같았습니다. 영수님은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뜨셨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평생의 자부심이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건강도 부지런해야 지킬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는 그 새벽 4시에서 오전 6시 사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마이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첫 번째 의학적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모닝 서지 현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몸도 마음도 푹 쉬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가장 평온한 상태죠. 그러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 뇌는 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전쟁터 같은 하루가 시작됐다. 전투 준비하라며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혈압은 순식간에 10에서 20 정도 솟구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래된 자동차 시동 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동 걸자마자 엑셀을 밟으면 엔진 소리가 웅 하고 커지죠. 우리 몸도 아침엔 그렇게 엔진을 예열하며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영수님은 이렇게 몸 안의 압력이 잔뜩 올라간 상태에서 곧장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거나 썰렁한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마당에 있는 고무 호스를 떠올려 보세요. 한여름 땡볕 아래 있는 호스는 말랑말랑해서 아무리 밟아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호스는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수도꼭지를 틀어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뻣뻣한 호스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퍽 하고 터져버립니다. 우리 혈관이 바로 이 호스와 똑같습니다. 특히 11월의 새벽 공기는 우리 몸에 닿는 순간 혈관을 바짝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아침이라 혈압이라는 수압이 높아져 있는데 추위 때문에 혈관이라는 호스마저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안에서는 밀어내고 밖에서는 조여대니 그 압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약한 골이 바로 뇌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터지거나 막혀버리는 겁니다. 에이, 나는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20대나 30대의 젊은 혈관은 새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좋아서 혈압이 좀 오르거나 날이 추워도 유연하게 늘어나며 버텨줍니다. 하지만 영수님처럼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우리 혈관벽도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죠. 겉모습이 아무리 동안이고 근육질이라도 몸속 혈관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탄력을 잃은 낡은 혈관은 작은 충격에도 사기 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영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그저 나는 평생 건강했다는 자신감 하나로 낡고 굳어버린 혈관을 이끌고 매일 새벽 그 위험한 냉기 속으로 뛰어드셨던 거죠. 그날 아침 욕실에서의 굉음은 사실 수십 년간 혹사당한 혈관이 보낸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남자는 시원하게 찬물로 씻어야지, 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려야 운동이지 하면서 자신의 혈관을 시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건 단순히 춥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낡은 수도관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영수님에게는 이 새벽 운동 말고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이 더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게 건강 비결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말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영수님이 굳게 믿었던 그 잘못된 상식들이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약을 먹던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차, 내가 지금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아침에 조심해야겠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조심이라는 두 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혈관을 지키는 신호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의 찬 공기 말고 영수님을 쓰러뜨린 진짜 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내 몸을 죽이는 독이 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나는 감기도 안 걸려. 비결이 뭔지 알아? 아침마다 찬물로 씻어서 그래. 라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냉수 마찰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많이들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혈관이 튼튼한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의 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삼겹살 구워 드시고 나면 프라이팬에 기름이 남죠. 그 기름이 뜨거울 때는 찰랑찰랑 물처럼 잘 흐릅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식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굳어서 끈적끈적해지죠. 우리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의 피가 딱 이 상태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는 땀을 흘리고 호흡을 하면서 몸속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물은 빠져나가고 찌꺼기는 남으니 피가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영수님처럼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끈적한 피가 차가운 기운을 만나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린 삼겹살 기름이 하수구를 막아버리듯 끈적한 피떡이 좁은 뇌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영수님은 건강을 지킨답시고 매일 아침 자신의 혈관에 기름덩어리를 만들고 계셨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영수님은 쓰러지기 2달 전 병원에서 혈압이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로 약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던데 수치도 좋은데 그만 먹어야지 하고 혼자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제입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이 떨어진 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약이 억지로 혈압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댐이 강물을 막고 있어서 아래쪽 마을이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온다고 갑자기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마을을 덮치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약 기운으로 꾹 눌러놓았던 혈압은 약을 끊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반동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약을 먹기 전보다 혈압이 더 높이 치솟으면서 혈관벽을 사정없이 때리게 됩니다. 영수님의 혈관은 이미 새벽 추위와 찬물 샤워로 잔뜩 수축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끈적한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 좁은 틈으로 반동 현상 때문에 폭발한 높은 압력의 피가 들이닥친 겁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낡은 수도관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영수님이 쓰러지신 걸 보고 갑자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로 피를 굳게 만들고 약을 끊어 혈압을 요동치게 만든 그 오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11월의 어느 추운 아침에 결과를 낸 것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혈압약 드시다가 귀찮아서 혹은 수치가 좋아서 며칠 빼먹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해지겠다고 추운 날 찬물로 세수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아셨으니 해결책도 보이실 겁니다. 막힌 수도관을 뚫는 게 아니라 애초에 수도관이 얼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영수님이 퇴원 후에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 목숨을 살리는 3가지 따뜻한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으셨다면 댓글에 다짐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영수님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태어나던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영수님의 손을 꼭 잡고 딱 3가지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수님은 지금 이 3가지 원칙을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성경책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낡은 수도관을 지키는 3가지 따뜻한 원칙,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법칙입니다. 겨울철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하는 겁니다. 영수님은 이제 새벽 4시가 아니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집을 나서십니다. 농부들도 땅이 꽁꽁 얼어있는 새벽에는 밭을 갈지 않습니다. 해가 떠서 땅이 좀 녹아야 쟁기질을 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몸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이 시간에 움직여야 혈관이 말랑말랑해서 터지지 않습니다. 만약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한다면 최소한 해가 뜨고 30분 뒤에 나가시고 나가기 전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도의 법칙입니다. 바로 체온 뚜껑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뚜껑을 열어두면 열기가 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위로 다 빠져나가죠. 우리 몸도 열기의 50%가 머리와 목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영수님은 답답하다고 모자도 안 쓰고 목도리도 안 하셨어요. 그건 뚜껑 열린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영수님은 외출할 때 털모자와 목도리를 가장 먼저 챙기십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있는 목과 뇌가 들어있는 머리만 따뜻하게 감싸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단열재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의 법칙입니다. 기상 직후 3분 예열을 기억하세요. 겨울에 자동차 시동 걸자마자 쌩 하고 출발하면 엔진 망가집니다. 공회전을 하면서 예열할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수님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이불 속에서 손발을 꼼지락거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누운 채로 2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자고 있던 심장과 혈관에게 나 이제 일어날 거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물 한 잔이 밤새 끈적해진 피를 묽게 희석해주는 최고의 윤활유가 됩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까지 딱 3분. 이 3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수도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영수님은 이번에 쓰러지고 나서야 경동맥 초음파라는 걸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목에 있는 굵은 혈관인 경동맥에 찌꺼기가 얼마나 끼었는지 보는 검사인데 아프지도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보일러 배관 청소하기 전에 배관공이 내시경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동네 병원에서 이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세요. 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FAST 법칙입니다. 영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아드님이 빨리 알아차린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F는 face,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는지 봅니다. A는 암팔을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한쪽이 툭 떨어지는지 봅니다.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한지 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T는 타임, 지체 없이 119를 부르는 겁니다. 손 따고 주무를 시간 없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영수님은 이제 찬물 세수 대신 미지근한 물로 씻고 새벽 운동 대신 햇볕 좋은 낮에 산책을 즐기십니다. 처음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색하고 답답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바꿔보니 몸이 훨씬 덜 피곤하고 감기도 안 걸리신답니다. 억지로 강하게 버티는 게 건강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진짜 건강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과 온도를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법칙,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일 아침엔 물 한 잔 꼭 마셔야겠다 하고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영수님의 이야기, 그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사고가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 외래 진료 때 배웠던 영수님은 몰라보게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혹겨보세 뻣뻣한 얼굴로 나는 아직 청춘이야 하고 큰소리 치셨는데 이제는 포근한 털모자에 목도리를 두르고 아주 온화한 미소로 진료실에 들어오시더군요. 영수님이 웃으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옛날에는 제가 제 몸이랑 싸웠던 것 같아요. 추위도 이겨야 하고 나이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내 몸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달래가며 함께 가는 거라는 걸요. 정말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유연하고 따뜻한 것이 살아남습니다. 딱딱하게 언 얼음은 충격을 받으면 깨지지만 부드럽게 흐르는 물은 어떤 충격도 흡수하고 흘려보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올 겨울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핵심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바꾸세요. 해가 없는 새벽은 피하고 해가 중천에 뜬 따뜻한 낮에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도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온도를 지키세요. 찬물 마찰과 냉탕은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만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외출할 땐 모자와 목도리로 체온 뚜껑을 꼭 닫으십시오. 셋째, 속도를 늦추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3분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여러분의 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 뇌졸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오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영수님의 과거가 아닌 영수님의 현재를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는 고집 대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주변에 아직도 나는 건강하다며 새벽바람 맞으러 나가시는 부모님이나 고집센 친구분이 계신가요?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는 게 낫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